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의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 보고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집단 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집니다. 이런 것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다 좋아집니다. 전수조사가 실질적으로 가능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도 없고 여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끼치는 거이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도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업무가 관세청 세관 업무인 것은 확실하고요. 저번 추석 때 성수기 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9분 32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모든 부분을 일일이 그 수작업을 통해서 이제 컨택하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서비스 목표 시간에는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학재 사장이든 인천공항공사 본부장이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책갈피 외와 전수조사는 불가능이고 사례도 없고 여객들 불편하다. 우리의 업무 소관도 아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 알지는 못하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오랫동안 일한 공무원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받는 거는 대통령이 뭔가 모든 것들을 다 만기침남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자, 혹시나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인데, 누구를 창피 주고 겁박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자, 인천공항공사의 업무와 법적으로 관세청의 업무,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학재 사장이 당시 어떤 질문을 받고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답 못한 부분 좀 답답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 책갈피 속에 이 달러를 넣는 거, 얼마 전에 관세청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본인들이 이 외화 밀반출 실적이 요즘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 보도자료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 책갈피 속에 돈을 끼워 나가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엑스레이를 지나가면 예. 알 수가 없는데, 예. 근데 나름대로 관세청이 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냐면 책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좀 부풀어 있거나, 그 다음에 어떤 돈 뭉치가 들어가 있거나,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엑스레이를 지나고 나면 한번 찍어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상당한 금액을 뭐 6억인가요? 예. 외압 일반출하는 걸 적발하기도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관세청이 적발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책갈피 속에 다 가는데 왜 전수사 불가능하냐?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대통령도 외국 나가고 말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책 가지고 나가 다 전수사 한다 그러면 아마 공항에 한 10시간 전에 나가야 될걸요? 전부 다 이게 털어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항공사가 점검하는 것이고, 예. 관세청은 그런 걸 보고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관세청의 업무까지 지금 공항공사 사장한테 질문해 놔놓고 나중에 되면 왜 대통령이, 여당 대변인은 그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왜 대통령이 지시한 거 지시 이행하지 않느냐 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럼 공항 나갈 때 책 다 전수할 겁니까? 다 털어볼 거예요? 그거 하면 과연 그러면 고객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이거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아니 이 공항공사 사장도 편하게 일을 하려면 예. 이학재 사장도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자, 앞으로 모든 고객들은 전부 다 책 다 내보세요. 다 털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네 하면 된다 이 그럼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다음에 이 공항공사 사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는 일을 갖다가 대통령이 지시해 놔놓고 왜 말을 안 듣고 왜 SNS에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대통령이 업무에 대한 걸 다 알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나는 다 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학재 사장이 본인이 질타받았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전후로 해서 대통령실 기류가 뭐냐면, 아니 공직자가 말이야 뒤에서 SNS나 쓰고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진욱 대변인, 근데 인국공 사장은 그냥 본인이 있는 대로 얘기를 한 건데 공직자가 이렇게 반박하는 것도 부적절한 태도다. 이게 대통령실의 시각인 겁니까? 글쎄요,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업무 지시 과정 속에서 외화 민반출과 관련된 인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어떤 태도, 자세를 좀 요청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적극적인 자세 아닙니까?
지금 저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했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A등급 받던 경영평가가 C등급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자세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고요. 관세청과 이게 업무 영역이 너무나 명확하다. 그러면 협약이라도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협약이 맺어 있는 걸로 제가 뭐 듣고 있는데 예. 제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만 관세청에서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보안 검색을 통해서 어떤 이 현금 뭉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관세청에 연락하면 그 관세청이 와가지고 후속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책갈피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례가 없다, 방법을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관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올해 한 해만 해도 벌써 한 400건 넘는 그걸 적발했고 그 금액으로도 260억 원 정도의 그 외환 밀반출을 적발했다라고 한다면 예. 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전수조사는 어려우니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점 매우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 근데 좀 뭔가 이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김종욱 대변인 말씀은요? 저는요, 가능성을 저는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할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무리한 얘기를 저희한테 하지 마세요.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태도입니까? 저는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을 책임지는 부분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는 저 뒤로 SNS나 쓰고 공직자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있을 야당이 아니어서 과거 그 대북송금 사건 공소장까지 꺼내고요. 이게 꽤 원래 이학재 사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지만 이 파이가 커졌어요. 저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 그 중에 하나가 외환거래법 위반죄거든요. 외환거래법 위반죄는 뭐냐면 신고하지 않고 외환을 밀반출하면 성립되는 게 그게 외환거래법 위반죄거든요. 근데 쌍방울 사건에서 한 150만 불 정도가 위반됐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직원들 쫙 풀어가지고 그 수십 명이 일정한 그 금액을 숨겨서 나갔다. 그런데 어떻게 숨겨서 나갔느냐.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숨겨서 나갔다. 요 정도로만 나왔었는데 사실 책에다가 어떻게 외환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100달러짜리를 그야말로 책갈피에 넣는 것밖에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슈셴크 탈출처럼 뭐 책에다 구멍을 갖다 뚫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갖다 하시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왜 그런데 이 쌍방울 수법을 이야기하지? 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재명 대통령은 본전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그냥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나마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학재 사장이 SNS로 글 쓰고 전 세계 그런 공항 없다. 그리고 오늘은 아예 카메라 앞에서 전수조사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실도 또 입장을 바로 반박했고요. 아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차라리 그럴 거면 인국공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깨끗하게 그만둬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뭐 예. 조금 오바죠. 공직자로서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짚으신 거예요. 마약단 선거와 관련된 것의 책임 소재가 예. 적발은 세관이 하지만 엑스레이 같은 것들은 공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거 업무가 아닌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하신 거죠. 대통령께서 저희 예. 몇 번 회의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예. 생각으로는 그럼 그때 얘기를 제대로 하지. 뒤에다가 그냥 SNS에다가 올리는 거는 공직자로서 그거는 맞는 겁니까? 페이스북에 글이 결국엔 좀 대통령 반박하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면 제가 임기직이기 때문에 딴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정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수도권에 대해 뭐 직접적으로 저한테 거취를 표명하라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또 그런 것들 이렇게 크게 의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지난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언제 임명됐죠? 언제부터 사장하셨죠? 라고 물어봤어요. 윤석열 정부 때 임명, 임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임기 정해진 자리잖아요.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다. 뭐 이게 원론적인 말이기도 하고 뭐 비교적 뭐 본인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텐데
왜 일부 여당에서는 깨끗이 물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조진봉 교수님? 정치적으로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은 저는 이학재 사장의 그 대응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의견이 있으면 그걸 뭐 그때는 당황해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당시에는 당황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때 지금 해명한 것처럼 좀 더 설명했으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런 방식으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학재 사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해임을 할 수 있지만 예. 지금 상태에서 뭐 이 문제 가지고서 해임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치권은 당연히 저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당에서 저런 모습 보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비판하고 공격하는 건데 예. 저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지금 현재 무슨 뭐 불법적인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해서 예.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뭐 압박을 해서 나가게 하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당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랄까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본인 입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말에 제가 쉬면서 느긋하게 좀 쉬면서 네. 기사를 보니까 아니 인천공항 사장에게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언급을 했어요. 예. 전 처음 알았어요. 책에다가 달러를 이렇게 해서 가면은 뭐 가능하냐는 뭐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었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이 되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고요. 네. 달러를 책에다 껴서 가져갈 생각도 못했고요. 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문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해외 국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하나 다 소지품 까가지고 책 검사하다 보면은 인천공항 이용 못합니다. 그렇죠. 비행기 못 떠요. 맞습니다. 이 발언을 왜 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되도 않는 야당 탄압하고 야당 복수식으로 이런 지금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재발에 걸려서 본인이 넘어진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지금 내용 보니까 저도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홍보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그니까 제가 세관에서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1만 달러 이상을 만약에 해외로 반출을 하려고 하면 일반인들이 그냥 반출을 하게 되면 걸립니다. 못 넘어가니 책 사이사이에다가 현금들을 껴가지고 뭐 100만 원짜리 끼든 5만 원짜리를 끼든 해서 넘어가면 그거를 세관을 피할 수 있다. 세관의 단속을. 뭐 달러 뭐 100달러 50달러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도 몰랐고 기자님도 몰랐고 아마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99%는 다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걸 홍보를 했겠냐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음. 저는 이렇게 이재명이 편하게 하세요. 예. 호칭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욕만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냥 보고를 받으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꼭 보여주기 식으로 국민들께 생중계를 기획하고, 과거에 그 백혜련 경장 사건도 그렇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뭐 휘두르는 모습들. 백혜련 경장도 갑자기 특별수사팀을 만들으라고 하고 이문정 동부지검장에게 검찰이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포트를 하라는 식으로 수사에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번에도 국정에서 그냥 보고 받을 거 받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도를 저희가 대통령이 체크하고 하면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뭐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뭔가 칼을 들고 휘두르는 모습들, 멋있게 나폴레옹이 된 것 마냥, 이순신 장군이 된 것 마냥, 그런데 지금 심취해가지고 그런 거 하려다 보니까 치발에 걸려서 지가 자꾸 넘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쳇말로 되도 않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각 분야의 장관들, 그리고 그 장관 산하의 전문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뭘 알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휘두르는 모습 자꾸 보여주시게 되면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맥스링님 채팅이 외화나 환율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 이따 다룰 그렇죠. 건데, 설마 그것을 이제 또 뭐 엮으려고 했던 발언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채팅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것까지는 그것까지 저희가 확대 해석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맥락상. 예컨대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화영 전 지사가 9년 8개월의 중형을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재명이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의 공소장을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또 들어있어요. 아까도 제가 판결문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공소장에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일당들이 그 쌍방울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 화장품 케이스에다가 돈을 넣는다든지, 화장품 케이스에다가. 예,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자고 공모했던 정황이 공소장에 그대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맥락상 이재명이 이런 일반인들의 99%는 모르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경위가 뭐겠냐.
결국에 그 안에서 보다 본인이 긴밀하게 이 대북 송금에 연루가 되어 있던 것이 아니겠냐라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실질적인 증거들도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좀 다시금 심증까지도 이재명이 이번 그 공개 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아니겠냐 이런 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도 저희 방송을 보는 것 같습니다. 후원을 해줬는데요. 네, 김정은님이 네. 프로필 사진도 똑같아요, 유튜브. 네, 경제는 말아먹고 안보는 팔아먹고 등등. 네, 1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대통령실은 논란이 지금 이게 말 한 번 했다가 논란이 계속 막 확산되고 이러니까 거세지고 이러니까 네.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게 있거든요. 네. 들어보세요. 이재명 책갈피 달러 밀반출 발언 논란에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예방 효과가 크다. 오히려 예방 효과가 크답니다. 네. 아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관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이런 어떤 편법 방식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 굉장히 곤란하다. 예를 들면 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세관에서 모든 탑승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 비슷한 거 혹은 뭐 노트 비슷한 걸 갖고 있는 모든 탑승객들의 가방을 일일이 열어가면서 그 출국 조치라든지 세관에서 그 조치를 하게 되면 공항이 마비 상태가 되고 비행기 못 떠요. 그럼요, 비행기 못 뜹니다. 100명만 검사해도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지금도 안 그래도 사람 많이 몰리면 비행기 안에 얼마나 저희 복잡하고 10시 비행기인데 막 2시간 전에 가고 정말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불안해서 4시간, 5시간 전에도 지금 가시는 3시간 전에 가요. 게 만약에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10시간 전에 가도 부족한 겁니다. 그냥 공항에서 1박 2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공항이 도움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예방 조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국민들께 홍보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세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표한 것 때문에 방해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이 손바닥 멍청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는데 좀 지능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지능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효과가 예방 효과요? 근데 예방 효과라는 것은 정말 이게 심각한 범죄나 뭐 그런 데이터적으로 나온 게 있어야 이제 예방이란 말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전에 이러한 케이스가 많은 국민들이 몰랐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나요? 영화 말고, 영화에서 나온 거 말고. 그렇죠.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 안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장면이 이런 그 상황이 실제로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악용된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극소수의 상황을 전 국민에게 홍보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를 예방으로 포장한다는 건 더 지능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이 업무 보고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과의 어떤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저희가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여기다가 점검하고 보강하기는커녕 지금 보여주기 식으로 국정은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것들이 숫자로 계속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데 뭐 환율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미국 통상협상도 그렇고 지금 다 박살나고 있는 것들이 개박살이 뭐 은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런 국민들께 그리고 국정에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조성을 했다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이 대통령실과 이 정부 여당이 얼마나 지금 국정을 바보같이 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 그것이 뭐 예방이다 고지고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사장 간의 말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오늘 또다시 이학재 사장을 겨냥해서 자, 책임 안 지는 건 도둑놈 심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신이 관세청의 업무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자세히 댓글을 보니까 그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OU 체결해가지고 거기 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통령이 정책을 댓글을 보고 알았다.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세관 업무입니다. 자, 외화를 빼돌리거나 또 물품을 빼돌리거나 이럴 경우는 그게 세관 업무인데 그걸 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타다고 알았나 몰랐나 그리고 답변이 왜 이렇게 기냐 어디 갔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이학재 사장이 어제 또다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반박을 했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자, 이재명 관련된 주장한, 그건 기본적으로 관세청 업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이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묻고 있다라고 아주 직격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다시 산업부와 중기부, 그리고 업무보고를 주재하면서, 자,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자, 정치는 거짓말을 하면은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행정은 상명하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 바닥에서는 거짓말해도 되지만 행정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정은 상명하복이라고 합니다. 위에 명령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 언제는 또 이 부당한 명령은 안 받아줘도 된다. 그렇게 말했던 자가 이 정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하고 같은 격에서 다투고 싸움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 속에 대응과 국민의 삶을 놓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 영역에서의 허위 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자, 지난 12일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은 자, 이 이학재 사장 보고 아는 게 없다. 말이 참 길다. 이렇게 질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학재 사장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자 이에 대한 경고를 또 제시한 겁니다. 자, 이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여의도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용납해도 된다. 이런 식의 여의도에서는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은 거짓말을 많이 했죠. 이재명은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거짓말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선거법 위반도 당하고 이랬는데 정작 자기가 거짓말 하니까 아래 사람도 거짓말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러니까 이 행정 분야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거짓말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오늘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 모두 발언해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현실에서는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또는 그 모면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실력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행정은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치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에서도. 이재명은 하도 거짓말이 입에 붙은 자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고강도 주문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다. 상사는 부하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다. 악의를 가지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왜곡 보고를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르는 것은 제가 아니지만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권한을 행사하며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둑놈 심보. 자, 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의 특징은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말하면서 똥 푼다. 자, 위에 형이 공부하기 위해서 밑에 동생들은 똥을 푼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그야말로 입이 뭐 같아. 이런 이야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둑놈 심보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회생활에서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행정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밑에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위에 사람은 거짓말해도 되는 건가? 이재명이 거짓말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아닌가? 이재명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지난번에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잘 된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돌아와서 자, 그거 미국 요구대로 다 받아주면은 제2의 IMF가 된다. 이렇게 했던 자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개 걸려있고 위정교사 사건도 이재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짓말은 괜찮고 밑에 사람,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입니까 이게? 그게 자, $100짜리를 책가피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반출한다는 거, 그거는 관세청에서 조사를 해고 관세청 관할이 다는 거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은 그 댓글에 보니까 그게 업무가 거기서 한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댓글. 자, 이걸 보면 정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 댓글을 보니까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더라. 그런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작년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MOU를 맺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인 저도 기사 댓글을 보고 진실을 알았다. 자, 대통령이 댓글을 보고 진실을 아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알만한 창구가 없고 알만한 직원들이 없어서 댓글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까? 자, 국민들은 1억 개의 눈과 귀를 갖고 있다. 5천만 개의 입으로 실시간 소통한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해야 된다. 자, 이 말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 이재명이 온갖 말로, 글로, 요설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된 범죄 수법 공개 비판에 대해서는 자, 거기서 범죄 수법을 공개한다. 자, 책갈피에 돈을 넣어가지고 내보낸다. 그것은 과거에 이재명이 쌍방울의 대북 선거문을 할 때 똑같은 방법을 썼다 하는 비판을 쏟아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 비판하니까 댓글의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시시하며 기회를 주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 반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륜 관계 그렇게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결되는가 보여주는데 그러면 드라마의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치졸하고 아주 수준 낮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자, 국민들이 몰랐던 거. 자,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과 전쟁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법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재명이 말한 것은 책갈피 안에 100달러짜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수만 달러를 외국에 빼낸다. 그것은 몰랐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재명이 과거에 써먹었던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놔놓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자, 그게 범죄 수법을 공개하는 것이냐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준이 이재명은 자, 인천공항공사 사장 수준보다 못하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런 거 아주 디테일한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또 반박하고 또 재반박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좀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빨리 끌어내려야지 대한민국 국격이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이재명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재명과 맞짱 뜨는 이학재, 제2의 이진숙 거부상. 이학재 인천 공항공사 사장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재명이 시비를 걸어서 만만치 않게 지금 역공을 당하고 있죠. 그 말씀은 잠시 후에 드리고 이재명이 지금도 생중계 업무 보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은 업무 보고 이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한테 뭐 100달러짜리를 책갈피에 끼고 나가면 수만 달러도 안 걸린다는데 실제로 그런가? 막 해가지고 오히려 막 역풍을 받았죠. 그리고 박지향 동북아재단 역사재단 이사장한테 환단국유는 문헌이 아니냐? 이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 이런 말을 해서 환빠 어쩌고 해서 이 조소를 받았는데 본인은 뭐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다그치고 막 꾸중을 하고 하니까는 긴장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자기가 묻는 거고 국민들이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개딸의 시각에서 묻는 거고 개딸로부터 요구하는 게 많겠죠. 그리고 오늘 아마 업무 보고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 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 요새 넷플릭스보다도 더 재밌다는 설이 있더라. 이건 농담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다. 그건 못된 거다. 이재명 본인이 그랬습니다. 이재명 본인이 마치 본인은 다 아는 것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한당고기 문제도 한당고기는 그 이사장이 전문가입니다.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이 전문 학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더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이 계급으로 막 눌러놓고는 지금 오히려 거꾸로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자기는 다 아니까. 그리고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안 생각하는 거다. 본인 이야기죠.
그건 못된 거다. 오늘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심지어 또 그때 대선 때 한번 공약했었죠. 이 민머리, 이 대머리 그 치료제는 뭐 건강보험 적용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또 그래서 건강보험 포퓰리즘 이야기도 넣었고 뭐 이것은 뭐 그 대머리 문제는 뭐 생사가 걸린 문제다. 뭐 이런 또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른 물론 거기도 다 우리 그 건강보험 재정이 넉넉하고 하면은 모든 거 다 치료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생명을 다투는 그런 부분에 이걸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돌봐야 되는데 본인이 그 전에 대선 공약으로 한번 했다고 그 문제를 또 다시 꺼내는가 하면 아주 지역적인 문제들. 오늘 뭐 노점 바가지 문제, 노점상 바가지 문제 최근에 뭐 전부터 강장시장 같은데 불거졌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체육계 폭력 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체육계 몸을 쓰는 영역이라서 그런지 폭력 문제가 언제나 남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장관이 막 해야 되고 장관 밑에 뭐 담당 국장들이 막 다 챙겨야 되는 이런 문제를 본인이 TV를 생중계되는 데서 콜콜 이거 만기칠람 이런 차원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국정이라는 그 큰 틀에 대해서는 엄두를 내지 못한 그러니까 야당 대표할 때 그때부터 뭐 해왔던 이런 그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흔드는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기업 말단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뭐 이거는 뭐 오늘 또 계속 진행이 됐는데 진행된 것 중에 제가 좀 황당한 걸 좀 하나 말씀을 드리죠. 오늘 이재명이 그 국정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굉장히 지금 위험하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가지고 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그 비중을 확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부동산 정책에서 완전히 실패를 하고 이 주식 가지고 앞으로 부자 될 생각을 하라. 그래서 막 그 주식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이재명 정권의 업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논쟁도 많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가 올라서 150주인가 200주인가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서 연금 고갈이 좀 뒤로 딜레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재명이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다.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자자찬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게 오늘 오후에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막 이 주가 상승 혜택, 국민연금도 그 덕을 보고 국민 모두가 덕을 봤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미국발 AI 거품 우려가 생기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전날 4,100이 붕괴가 됐는데 하루 만에 또 4,000선까지 무너지면서 연말 정시가 지금 꽁꽁 얼어붙는 이 양상이 어제부터 되고 있는데 어제보다 91.46%포인트 떨어져서 3,999.135로 거래를 마치고 8거래일 만에 다시 4,000 아래로 떨어졌는데 본인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주가 상승 혜택을 국민연금도 보고 있고 국민 모두가 봤다. 이렇게 동떨어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제 제가 소개를 들었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서 말이 길다, 다른 데 가서 노시고 있는 거냐, 써준 것만 있는 거냐, 막 이렇게 막 망신을 주고 모욕을 줬죠. 모욕을 막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학재 사장이 SNS에 글을 올려서 좀 이렇게 애둘러서 뭐 이재명이 그 이야기했던 뭐 책갈피 속에
그 달러를 넣어서 뭐 밀반입하는 거 이런 것은 세간에서 하는 문제지 공항공사의 문제가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이 전수조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공항이 마비된다. 이런 것을 애둘러 어제 표현을 했죠. 표현을 했는데 어제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이재명의 핵심 복심이죠. 신복이죠. 김지호 대변인이 이재명의 업무 지시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행정 책임을 강화하려는 공적 요구다. 그리고 차라리 책임 있게 조직을 운영할 뜻이 없다면 자리를 내려놔라. 이게 최소한의 도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걸 소개를 들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정권에서 그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기관장을 쫓아낼 때 두 가지 새로운 신종수법을 쓰고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을 쫓아낼 때처럼 조직을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좌파 성향의 사람을 갖다 꽂는 거. 방송통신위원회 없애고 미디어통신위원회 만들어서 그렇게 꽂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모욕을 주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망신을 줘서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거. 그런데 이학재 부사장이 안 나가고 사장이 안 나가고 SNS에 글을 올리니까 이재명의 신복이 나서가지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조직을 운영할 뜻이 없으면은 자리를 내려놔라. 나가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학재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책 전수조사는 여객에게 굉장한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어렵다. 이걸 다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아주 오늘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말씀은 외화 반출 우려가 있으니 애둘러서 막 이야기를 하죠. 외화 반출 우려가 있으니 외화 반출을 하면 또 생각나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 기사도 보여드렸던 대북송금 밀반출할 때 책갈피 속에 달러 끼워가지고 밀반출했죠. 그것을 또 연상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학재 사장은 대통령 말씀은 외화 반출 우려가 있으니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정도로 해석해야지 말씀 그대로 해석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현실도 모르면서 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